그러면은 자, 우리 머리에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도파민이 가는 경로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사실은 세 군데, 네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 중에 잘못된 경로, 가면 안 되는 경로가 있어요. 근데 가면 안 되는 경로로 예를 들어서 뭐 야동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 세로토닌이 충만한 사람은 자 뭐를 밟을까요?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으로부터 이런 세로토닌이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세로토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밟을 수 있을까요? 못 밟을까요? 못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세로토닌의 효과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요, 이 세로토닌이 충분하게 공급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레리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리 커즈와일 들어봤어요? 예. 그 커즈와일 여기 신디사이저 어디지? 예. 신디사이저 보면은요,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신디사이저가 커즈와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커즈와일이 1960년대 엄마랑 같이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커즈와일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천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산책을 하는데 얘가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질문, 우리 그 조금 안 좋은 말로 질문충이라 그러죠.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엄마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이거는 뭐야? 엄마, 얼마 전에는 컴퓨터가 개발됐다는 건데 컴퓨터는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 거야? 엄마가 알 수가 있어? 몰라요. 엄마가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 폰 노이만이 설계를 해서 그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다 그래도 그거를 일반적인 엄마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은 레리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집에 가서 나하고 같이 찾아볼게. 그리고 집에 가서 백과사전을 뒤치든지 아니면은 다른 책을 가져오든지 도서관을 가든지 아이가 궁금해하는 거를 같이 찾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빠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엄마하고 어린 시절에 보스턴에 살았는데, 그 다음 그림 보스턴에 살았는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산책로를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속 이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가 나에게 내 질문에 노라고 대답하지 않고 절로 가라고 대답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아이의 궁금증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한 질문이었다가 나중에는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리는 이 세상에 정말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게 PDF예요. PDF. 뭐라고요? 저는 PPT를 만들었는데 얘는 PDF예요. 그런데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패드나 다른 걸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이거를 쓱 긁으면 이게 문자가 인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게 뭐냐면 OCR이에요. 광학 문자 인식 기술. 근데 그걸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했던 레리 커즈와일이에요. 그 일을 레리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마다 뭐가 있죠? 요즘에 신디사이저가 있죠. 1970년대에 클래식이 아니라 아날로그 음악에서 전자음악으로 넘어갈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레리 커즈와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학교에 가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인공지능학자에게 직접 사사를 받아요. 네. 또 뭐가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990년대 처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이 온다. 자,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싱귤러리티라고 그래요. 그 이론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2005년도에 책을 발간을 합니다. 지금 20년이 지났는데요. 전부 다 와, 레리가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구글 압니까? 구글 알아요? 근데 구글은 사실 알파벳이라는 회사의 그 여러 가지 회사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 알파벳이라는 회사에서 생명공학 쪽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칼리코라는 회사입니다. 그 칼리코의 대빵 수장이 바로 레리 커즈와일이에요. 커즈와일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이야기까지 하면 오늘 강의를 못 마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로토닌이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팅 값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해 놓으신 대로 회복이 되면은 정말 일반적이었던 사람들도 천재성이 개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다 천재는 아니지만,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노는지에 대해서 그냥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이경민 선교사님 앞에서 이야기한 게 그대로 뒤에 다 나와요. 진주 학생들은 밖에 나가서 놀 때 이러고 놉니다. 저희 학교 뒤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수제비를 멋진 자세로 돌리지만 뭐 그렇게 몇 방 이렇게 튀지는 않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산에도 올라가고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사진. 예. 여기는 이제 광지산 정상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 네. 예. 여기서 이제 저희 방과후 학생들 같이 올라가서 여기에는 있지 않은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뭐 3, 4학년 학생들도 이제 같이 올라가서 지난 4월이랑 5월은 날씨가 많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같이 나가서 놀려고 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자, 이것도 안 나오는구나. 네. 자, 넘어갈게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네가 나의 힘이야. 시작. 네가 나의 힘이야. 할렐루야. 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같은 길을 가기로 할 때 거기에서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세로토닌이 회복이 될 때, 근데 그 이야기를 성경이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실 호르몬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하는지를 배우고 또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페이스. 자, 도파민으로 갑니다. 자, 도파민은 이렇게 많은 것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 근데 이거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예, 넘어갈게요. 자, 도파민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엑셀레이터예요. 엑셀레이터. 뭐라고요? 엑셀레이터. 우리가 어떤 목표 지점에 가고자 할 때, 자, 뭐를 밟아야 돼요? 빨리 가려고 하면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죠. 저도 오늘 부산에서 출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밟았어요. 근데 앞에 오늘 휴일이라서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제 시간에 못 올 뻔했습니다. 심장이 쫄깃쫄깃하면서. 그런데 이 도파민은 보상과 그리고 동기에 관한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심각하게 되면은 이게 환각과 그리고 편집증에 대한 호르몬이 되기도 하고, 정말 우리 인체의 모든 것과 관련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파민은 세포를 건강하게 한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제 팔에 근육이 하나도 없는데 미안합니다. 이래봬도 군대에서 팔굽혀펴기 하루에 1000개씩 했었는데 그때 얘기고, 지금은 하루에 10개도 힘듭니다. 안 하다 보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 안 하니까 그렇거든요. 안 해요. 네. 안 하면은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군대에서 1000개를 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자, 지금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이 힘알데기 없는 몸뚱아리를 보면서 이 몸뚱이가 어떻게 군대에서 팔굽혀펴기를 1000개를 했다? 안 했어요. 근데 실제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30개 합니다. 그 다음에 2분 있다가 35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다가 40개예요. 그 다음에 45개, 50개까지 합니다. 그렇게 한 세트를 하면 200개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에 5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1000개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속해 있던 부대가 그거를 이제 같이 하는 부대여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몸이 이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이렇게 근육이 메말라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도파민이 하는 역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요.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도파민 엑셀레이터를 밟았어요. 그러면은 게임 쪽으로 가는 도파민 회로가 있습니다. 뉴클리어스 아컴번스라고 측자액 쪽으로 가는 그 도파민 회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도파민이 가면서 그곳의 세포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강화가. 그런데 그런 한편 다른 한쪽은 메말라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도파민은 우리 뇌에 반드시 필수적인, 우리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이 도파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BTA. 예, Ventral Tegmental Area에서 출발을 해서요. 이 배쪽 피계부에서 출발을 해서 요쪽으로 갑니다. 여기 요 초록 색깔 보이세요, 여러분들? 예. 이 뉴클리어스 아컴번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요쯤에 있습니다. 측자핵입니다. 측자핵.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리의 모든 중독 성향의 욕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없다라고 믿습니다. 마약을 하고 싶어. 없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때리고 싶어. 네. 그런 이제 폭력 중독. 내가 술을 마시고 싶어. 내가 지금 게임하는 걸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지금 저 정목사인지 뭔지 저 사람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지금 내 머릿속에는 어떤 게임 생각뿐이야. 자, 그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녹색 줄기 보이세요? 이거? 녹색 줄기? 자, 이게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로인 거예요. 자, 이 경로를 타고 뭐가 쭉 따라간다고요? 도파민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츄럴 태그멘탈 에어리어에서 도파민이 한번 쭉 이렇게 한번 가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경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화가 돼요. 마치 근육이 강해지듯이 이 경로가 단단해져요. 강화되고, 그리고 마지막 도착 지역인 여기 BTA 칙자입 쪽은요, 이게 너무너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고 이게 실제로 커져요. 예, 커집니다. 넘쳐서 흐릅니다. 이게 넘쳐서 흘러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지어 놓으신 뭐랄까요, 지휘통제부라고요. 지통실은 바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BTA가 활성화가 되면요, 여기가 지통실 기능을 상실해요. 그래서 이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자,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밤에 라면을 먹고 싶어. 먹으면 살이 쪄. 다음날 내 친구가 놀려. 나는 판다가 돼. 먹으면 안 되는데 얘가 지통실 역할을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가 활동을 못하고 그냥 이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야동을 보고 싶어. 야동을 보면은 나 엄마한테 걸리면 죽어. 내 친구한테 걸리면은 난리가 나. 그런데 얘가 모든 기능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갖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도파민이 잘못 흐르게 되었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자, 그런데 도파민의 경로는 물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 밑에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이쪽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이 벤츄럴 태그멘탈 에어리아에서 출발합니다. 이쪽 피계부에서 출발합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그 머리가 안 돌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때리죠. 네. 걔가 천재예요. 걔가. 왜냐면 실제로 여기가 문제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생각할 때 수학 계산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머리는요, 사실 바로 여기예요. 여기예요. 이게 바로 생각하는 데예요. 공부하는 머리.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아침에 머리가 안 돌아갈 때 때리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학생이 공부하다가 졸고 있으면 야 빨리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와라고 하는 이유가 이쪽이 실제로 공부하는 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도파민이 이쪽으로 한번 흐르면은 물론 좀 고통스럽겠죠. 여러분 수학 공부하는 거, 영어 단어 외우는 거. 하지만 이쪽으로 한번 가게 되면 이쪽에 있는 세포들이요, 이 뉴런들이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세포 뿌리들이 더 튼튼해져요. 그리고 주변부하고 연결이 이제 잘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올라갑니다. 자, 이쯤 올라가면 어떤 데냐면요, 판단하는 데예요. 뭐라고? 판단하는 데예요.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손해가 클지 아니면 나한테 이익이 클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CEO들은 이쪽 뇌들이 활성화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위로 이제 도파민이 끝까지 올라가면은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양심센터. 네, 양심센터예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계속 이쪽으로 바른 방향으로 흐르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저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성의 보고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어떤 내 마음속에서 내 중독의 그런 욕구들이 일어날 때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보고 싶어. 그런데 이 양심센터에서 그거를 막아서는 거예요. 도파민이 제대로 흘렀던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놀고 싶어. 내일 시험 시간이에요. 내일 시험 기간이에요. 아니야, 지금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는 먼저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2시간 안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즐겁게 놀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 도파민이 이쪽 경로로 흘렀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도파민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런데 우리 머리에는 이 신경해부학자들이 여러분 사람의 뇌도 이렇게 해부를 다 해보고, 그리고 요즘에는 자기공명 영상이죠. 그 영상 촬영을 통해서 자, 이 중독자들의 뇌가 어떤 방향이 일어나는지 다 이렇게 다 보여요, 실제로. 그게 여기는 얼마 정도 활성화되어 있고가 다 색깔로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만 해봤을까요? 동물은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해봤겠죠. 그래서 파충류에도 다 찍어보고요. 그리고 맹수도 다 찍어보고 뭐 다 찍어본 거예요. 다 찍어봤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여러분 전두엽인데 여기가 전두엽인데 전두엽은 일반 전두엽은 맹수들한테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칩두엽은 일반적인 맹금류한테도 그리고 후두엽은 자 일반적인 이런 파충류한테도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리가 이쪽 앞에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의 보고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자 우리는 이 친구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하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빅데이터 시대죠. 자, 그런데 우리 머리에 지금 이제 점점 달나라로 가는데요. 자, 우리 머리에 뭐가 있냐면은 후두엽이 있어요. 후두엽에는 빅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식과 무의식이 다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서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범죄가 언제만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밤에 이 부분이 좀 약간 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꺼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학생이 자, 중독이 심하게 어떤 영역이든 걸려 있는 사람이 밤에 딱 일어나요. 야행성으로 수면 패턴 자체가 바뀌거든요. 도파민이 잘못 드는 사람은 그래서 딱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자, 뭐하고 같이 합쳐져요? 고도의 지능과 같이 합쳐져서 정말 흉악한 범죄들,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도 없이 타락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앞에 제가 장 박사님, 장항준 박사님입니다. 이분 강의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분 중독에 관한 강의를 전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싹 다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이 거의 다 하신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장항준 박사님 유튜브를 꼭 챙겨보시기 바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2014년도 자마에서 이제 의학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잡지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 중독도 없는, 그러니까 뭐 섹스나 아니면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게 이제 없는 사람의 뇌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멀쩡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약물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코카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약물에 중독된 사람의 뇌입니다. 여러분 노가 있죠? 보입니까? 노가 있는 거? 예, 노가 있어요. 어디가 노가 있냐면은 그 도파민의 경로 중에 또 하나가 여기 선조체 쪽으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선조체 쪽이 노가 있어요. 네, 그거는 시간이 되면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쪽이 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음란물 중독입니다. 근데 음란물 중독자들의 뇌 여러분 노가 있어요? 안 노가 있어요? 안 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노가 있는데요. 근데 이 사진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음란물 몇 시간 본 사람의 뇌일 것 같아요. 이게. 일주일 동안 음란물 한 몇 시간쯤 보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한 18시간 정도 음란물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놀랍게도요. 하루에 30분 본 사람이에요. 음란물 하루에, 그러니까 생포르노를 하루에 30분 본 사람의 뇌가 이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머리에 있는 선조체 쪽에 미상액이라는 곳이 있어요. 용꼬리처럼 생긴 그곳이 있어요. 그 미상액이라는 곳에 부피가 폐백질의 부피가 50%가 감소했어요. 일반인에 비해서. 이 음란물 중독자의 뇌가 하루에 30분 본 사람이에요. 미상액에 이 세포가 있는 그 세포 집합부가 50%가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어떤 자극적인 사진을 보여줘도 이 사람은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미상액은 우리의 업무 능력과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상사가 어떤 말을 할 때 거기에 별로 반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나는 시간만 때우다가 6시 되면 퇴근하면 되지. 오빠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고 이런 사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제대로 집중해야 될 상황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위험한 얘기 해드릴까요? 자기 아내한테 집중하지 못해요. 예. 같이 부부생활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매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남자친구 사귈 때요. 음란물 몇 시간 보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예.
걔들이 음란물을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하세요. 확인 안 하면 이렇게 이제 뇌가 생긴 친구를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구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복구가 안 돼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장 박사님, 에라 랭키 박사님, 중독에 관한 모든 저명한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중독은 뇌 손상을 유발하고 물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모든 중독은 뇌 손상을 유발하고 물리적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회복이 안 돼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회복이 돼요. 그 이야기까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넘어갈게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 번만. 야, 담배 한 번만. 거기에 속아서 담배에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카인인데요. 여러분, 담배는요 사실 그 어떤 마약보다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도는 조금 적어요. 하지만 담배라는 거는요 사실 마약이에요. 그래서 담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담배보다도 약한 코카인에 노출되었던 사람이 단 1회 투약이 되었을 때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4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코카인으로 활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수한 부위만 활성되거든요. 나머지 부위는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4달이 지나도 자 여러분 활성화되어 있는 게 꺼졌습니까? 안 꺼졌습니까? 안 꺼졌죠. 마약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단 한 번에 투약된 마약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들어봤어요?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들어봤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강남에는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게 한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에드렐이라는 약을 처방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줘요. 처방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뇌에 있는 이 호르몬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특정 부위만 잠깐 자극을 줘서 그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의 호르몬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암페타민 유도제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울증 약 들어보셨어요? 우울증 약이나 자폐증 약에 이 마약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조금 아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갑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냥 제가 참고한 강의들이고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틱이 있었던 사람 있어요? 틱? 있어요? 네. 저도 지금 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생겼다가 없어졌다는. 제 틱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요. 좀 웃기죠? 이렇게 한다니까. 저도 모르게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데 이러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시점인가는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제 아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뭐야?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틱은 장애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면은 약물 치료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틱은 왜 생기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운동 부족. 그러니까 이게 군대 있을 때는 거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요. 얘네들이 군대 가서 6.25 훈련 빡세게 받다고 이런 게 다 사라져요. 뭐 이런 짓 하다가는 한 대 맞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사라져요. 운동 부족이에요. 자, 그런데 그 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머리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스트라이어텀이라는 건데요. 똑같이 이제 VTA가 아니고 이쪽에서 출발해요. 이쪽에서 출발을 하는데 도파민이 이제 이 노란색 경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중독은 어느 쪽으로 간다 그랬죠? 이쪽으로 분홍색 경로로 간다 그랬죠. 맞죠? 근데 무엇에 여러분들이 중독돼 있든 이쪽 경로로 도파민이 가다 보면요. 일단 처음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니까 이쪽 경로로 갈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이랑 이쪽이 말라 비틀어져요. 비틀어진다고요. 이쪽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약물 중독이든 담배를 피든 아니면 알코올을 하든 한 잔씩 이렇게 하시든 음란물을 계속 보든 여기에 내가 중독자로서 몇 년 동안 살아가면요. 이쪽이 말라 비틀어져요. 실제로 여기에 MRI 촬영을 해보면요. 뇌세포가 있어야 될 그 부분에
부피가 원래 정상인이 이 정도면 이 정도로 줄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여기 스트라이어텀 이 선조체의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줄어드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줄어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조금 나이 드신 분,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 증세가 나타나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중독 때문에. 왜 그럴까요? 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파킨슨. 뭐라고요? 파킨슨. 그럼 파킨슨이 어떤 병이죠? 행동이 느려지죠. 네. 근육이 감소하고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 행동이 느려지죠. 그리고 말 발음이 정확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파킨슨병 환자들을 MRI를 찍어보면요, 이 선조체하고 전두엽 쪽에 이 회백질이 다 감소돼 있어요. 그런데 중독자들의 뇌를 찍어보면요, 그 상황이 똑같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독에 1년 이상 노출이 되니까 뭐냐면은 내가 10대 때부터 파킨슨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은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겠지만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면은요, 내가 젊어서도 손을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0대가 되어서도 말을 제대로 못해서 말을 얼버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감소해서 제대로 물건 하나 들지 못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보입니까? 이 사진 보이세요? 이 사진은 미국 펜실베니아에 지금 유행하는 약물이 있어요. 어떤 약물일까요? 펜타닐이에요. 펜타닐에 몇 번 맞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이러고 엎드려서 이 사람들 실제로 찍은 여러분들 비디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선조체가 극도로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MRI 사진을 찍어보면은 운동 능력이, 이곳이 운동 능력을 관장하고 우리의 모든 운전하는 습관이나 우리의 업무 능력이나 우리의 말버릇, 이 모든 것들을, 언어의 영역들 다 여기서 관장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뭔가 자꾸 떨어요. 불안해서 여기를 쳐다보고 저기를 쳐다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유일하게 찾는 게 펜타닐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활성화되지 말아야 될 이곳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우리 육체에 대해서 육체를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나올 이야기지만 여러분 중독을 치료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운동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골방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햇빛 쐬고 열심히 뛰어노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미군 특수부대였어요. 네이비실은 아니거든요. 네이비실은 아닌데 특수부대였는데 이 사람이 전투력이 너무 뛰어나요. 전투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막 작전만 하면 아무튼 이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이 작전에서 성공하고 막 그러니까 뭐 표창도 많이 받고 그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확 열이 받아가지고 상관을 갖다가 죽도 두들겨 했어요. 미군은 규율이 엄격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작전 능력이 뛰어나니까 조금 봐줬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전역을 시켰죠. 자, 보시면은 미국 군인은 전역을 할 때 굉장한 대우를 받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거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있으면 그곳으로도 거의 대부분 취업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발작 증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가도 3개월을 못 버티는 거예요. 거기에서 쫓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하고 싸워요. 아내하고 싸우다가 결국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발작했어요. 발작했는데 어떻게 발작이 됐느냐? 그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잔혹하게 살해하고 장모를 살해하고 산탄총을 들고 가서 대학가 앞에서 사람들을 다 쏴 죽였어요. 근데 일기를 적었거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그런 짓을 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일기를 적었어요. 그래서 경찰 특공대가 와서 이 사람을 사살하고 난 다음에 자, 부검을 의뢰를 했어요. 너무 이상하다. 부검을 해보니까 앞에 사진 띄워주세요. 앞에 사진 띄워주면 어디에 문제가, 그 앞에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요. 여기가 어디냐면 선조체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은 조그마한 동그라미, 이 사진에는 없는데 조그마한 동그라미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미그달라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분노 조절 센터예요. 거기에다가 전기침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전기침을 자극하면 여기에 모두 다 막 분노를 해서 서로 두드려 패고 난리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여기에 종양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 옆에 종양이 자라서 이 에미그달라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종양이 발작할 때마다 너무 극도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두드려 패고 심지어 그게 너무 심할 때는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뇌 하나가 잘못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저한테는요 조금 아픈 과거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할 때 그 초등부에 이제 조금 ADHD에서 자폐 경계에 있었던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수련회 데리고 갈 때 굉장히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담스러워서 학부모의 동행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전담 선생님을 항상 꼭 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굉장히 밝았어요. 굉장히 밝았는데 그래서 정말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래서 ADHD나 자폐 중에서도 조금 굉장히 나은 편에 속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 학생이 저기 거실에서 이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왔는데도 제 전도사 때 얘기입니다. 거실에서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집사님하고는 저는 이제 주로 토요일에 전도를 하러 다녔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떠났습니다. 2020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21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딱 10년이 됐을 때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은 TV에 뉴스가 나왔어요. 집에서 게임하던 어떤 학생이 엄마를 찔러서 죽였다. 무참하게 살인을 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근데 그 친구였던 거예요. 네. 제가 알던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던 거예요. 뭐였냐면요. 게임 중독이었어요. 네. 어떤 머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게임 중독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뇌에 있었던 뉴클레스 아캄반스 그 부분이 다른 모든 부분들을 이 전두엽과 스프라이톤과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지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열이 받았을 때 눈에 보였던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칼을 들고 그대로 엄마를 갖다 찔러 죽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독자의 끝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거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거나. 이게 모든 중독, 사탄이 중독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 결과예요. 그게 바로 중독의 결과입니다. 저는요, 제가 10년 동안 중독에 빠져 있었을 때, 솔직히 제가 지금 목사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더 이상 사회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뭐, 약물 중독이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게임을 하던 그런 페인이었거든요. 나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름 열심히 잘했는데 사람들한테 뭐 그 게임 내에서는 인기도 좀 있고 그랬는데 제 마음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그 게임이 너무 좋아서 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고통스러운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이전에 있었던 내 친구들과 관계는 거의 다 단절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넷째를 임신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저를 관심을 가져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수렁에서 끌어내주도록 너라고? 네. 자, 저를 수렁에서 끌어내주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에게 찾아와서 같이 일어나자라고 손을 내밀어 주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건져내는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PPT 몇 번으로 넘어가냐면요. 37번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37번 넘어가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잠깐만 하도록 할게요. 37번 넘어가 주시면요. 탕자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 자, 우리 아가서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갖 산을 가지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있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있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구원의 판입니다. 그 손 잡으세요, 여러분들. 그 손 잡으시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그 남편의 손, 아내의 손을 잡으세요. 부모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게 부모님의 손이나 남편이나 아내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으키고자 뻗어주시는 그 손이에요. 그 손을 잡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브릿지에서 저희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학생들 머리 위에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각 공동체에서 우리 여기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계시다면요. 꼭 기도할 때 학생들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통하고요. 이럴 때 우리에게 그동안 가정에서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던 세로토닌들이 우리의 온 몸에 흐르게 됩니다. 세로토닌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이돌핀도 흐릅니다. 자, 넘어갈게요. 조금 더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자, 요셉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셉 바로 앞에 거. 창세기 39장이에요. 시작. 네. 자, 한 번 넘겨주실까요? 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때 10대예요. 피 끓는 청년입니다. 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리 제가 성경을 봐도 정말 너무나도 예뻤을 게 분명하고 정말 대단했을 게 분명한 그런 당대 최고의 미녀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미녀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주세요. 자, 한글 성경 앞으로. 한글 성경에는요 청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자, 빨간색 글씨가 있습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령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잠자리 같이.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거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자기한테는. 명분도 없었고요. 종이에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모든 노예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중독이 어떤 술이, 어떤 담배가, 어떤 게임이 나한테 야 너 이거 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찍소리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뭐가 달랐길래 이걸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넘깁니다. 그래서요, 뭐가 달랐냐면요, 요셉은요, 최고의 기쁨을 알고 있었어요. 딴 게 아니에요. 아빠하고 함께 배우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딱 그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요셉은 그거 딱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400년 안에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거야. 그래서 나는 형들한테 팔려왔지만 사실은 형들한테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이거를 요셉은 10대 때부터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걸 창세기 39장 2절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심장 깊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형들한테 팔려온 그 아픔보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 슬픔보다 더 뛰어났던 최고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 기쁨이 요셉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자기한테 lie with me라고 명령을 해도 거기에 담대하게 노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최고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저급한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